지난 255강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놨으니 스타시드, 인디고 차일드, 의식의 성장을 다루는 사주. 의식의 성장이 다른 사주죠. 그러니까 깨어난 아이들이라, 타고난 깨어난 아이들이다. 자신의 생각을 널리 퍼뜨리는 생각 사상가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의 사주다.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 월지에서 투출된 거는 격이라고 쳐서 이걸라고 생각을 하고 딴 데서 투출된 건 안 알아주는데 아닙니다. 이 선구자들은 월지 투출이 아니라 일지 투출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성각자들이죠. 다만 이제 그런 사주들은 미션이 좀 어려워요. 미션이 어려워. 사회와 싸워 이겨야 돼.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사회가 얼마나 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사주는 결국 인호술 삼합으로 내 생각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연대를 만드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난 영혼, 머추얼 소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66강은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낮에는 심사임당, 밤에는 어우동. 좀 속된 말로 남자들한테 어떤 여자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낮저 밤인가? 그게 아마 낮저 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상형은 낮에는 신사임당, 밤에는 어우동. 또 이게 보통 남자들이 많이 바라는 요소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요부와 현모양처가 함께 들어있는 여자. 평상시에는 현모양처. 그리고 필요한 순간엔 요부로 변해서 욕망의 여자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사주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한 사주 안에 이중성 들어있다 같은 거죠. 그럼 현모양처 하면 생각나는 게 관인 에너지고 현모양처 하면 관인이고 요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상관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사주의 관인 기운과 식상 기운이 동시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사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의식은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두 개일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의식은 수도 없이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해보죠. 제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액정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거, 이게 일종의 제 컴퓨터의 하드웨어고요. 제 컴퓨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라는 물질에 깃들어서 물질의 다양한 의식작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에너지체와 물질체로 이루어져서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와 살, 피라고 하는 단백질 이런 걸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와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고 있는 영 에너지체, 소프트웨어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 에너지인 소프트웨어.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도 엄청나게.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 물질 컴퓨터는 외장 하드 같은 물질적인 거를 외장으로 달 수 있지만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면 엑셀에서 자동 시트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자동으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엑셀 프로그램이 있고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계산 프로그램들이 또 거기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그 의식의 상념체가 내 안에 수많은 의식으로 남아있더라. 해당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그 해당 생각이 정말로 생명력까지 갖게 되더라 같은 겁니다. 가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에러가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다운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저히 못 고치겠다 싶어버리면 윈도우를 새로 깔아버리죠. 자, 사람도 내 안에 수많은 영에너지체가 생성이 됩니다. 마치 프로그램 생성하듯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생성했다, 지웠다, 생성했다, 지웠다, 생성했다, 지웠다. 여러분들이 특히 인터넷에 접속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 다운받잖아요. 뭐 동영상, 뭐 영화, 뭐 이런 거 다 다운받잖아.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만약에 컴퓨터에 야동을 한 1000개 깔았다고 쳐. 컴퓨터에 야동을 1000개 깔면 어떤 버튼 잘못 누르면 야동이 펑펑 튀어나와요, 이제. 뭐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뭐 하나 클릭 잘못하면 이런 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되게 지식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많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누를 때마다 막 명언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런 상념체들은 의식을 만들어내고요. 사람 안에는 수많은 에너지체가 있습니다. 크게 영에너지와 혼에너지 합쳐가지고 영혼 이런 에너지들까지도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요. 의식은 크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즐거울 때 나타나는 의식, 뭐 힘들 때 나타나는 의식, 화날 때 나타나는 의식, 술 먹고 튀어나오는 의식,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튀어나오는 장난기 같은 의식, 또 어쩔 때는 되게 근엄하고 점잖고 또 어쩔 때는 되게 지혜로운 의식.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평상시에는 되게 수줍은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닙니다. 저는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게 수줍어하고 말도 없고 어디 모임 가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말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저는 실제로 어릴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강의만 했다면 다른 놈이 튀어나옵니다. 정확히는 다른 분이 튀어나오십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튀어나오는 분, 상담할 때 튀어나오는 분, 상담할 때도 이 사람에 맞는 분이 튀어나오고 저 손님한테 맞는 분이 튀어나오고 요 손님한테도 맞는 분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담이 끝나고 나면 상담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문자로 다시 가르쳐달라 그러면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저랑 상담하셨나요? 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다양한 의식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사주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주는 크게 8개의 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사주 원국에서. 여기에 대운, 세운에서 두세 개의 에너지가 더 들어옵니다. 자, 8개의 에너지들은요, 서로 상반된 에너지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명 내 사주 안에 상반된 에너지들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모두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의 국민들이 5천만 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천만 개의 생각이 합쳐져서 국민의식이 되고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은 여당과 야당, 크게 세 가지로 나오면 여당 쪽 지지파와 야당 쪽 지지파와 그 중간에서 아무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때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다면 사람은 어우동의 마음과 신사임당의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는 서로 반대 에너지가 충하고 있을 때 그런 에너지들의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자리에서 신사임당에서 어우동으로 변할 수 있고 어우동에서 신사임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특정 조건이 만들어지니 내가 확 어우동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 요부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 섹시한 여자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가 하면 되게 점잖하고 얌전고 조신한 여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주의 주인공은 요 분이 주인공이고요. 오늘 조연으로 요 두 분이 우정 출연을 해주셔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주 실전 사주 시간에 소개를 할 때요, 대체로 안 좋은 사례는 제가 소개를 안 합니다. 제가 상담 안 한 어떤 뭐 다른 책에 나온 뭐 명식 이런 건 몰라도 이런 거를 소개를 하죠. 제가 직접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나 앞으로 잘 되세요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제가 그 실전 사주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분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는데 어떤 고민 상담이냐 하면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나이가 정사년생이니까 지금 한 42, 3 정도 되셨는데 40대 초반이신데 결혼을 좀 힘들게 늦게 한 2, 3년 전에 무술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 결혼하셨죠. 2년 전에 무술년에 결혼을 했는데
올해 경자년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정불화 싸움이 크게 났는데 이 사주를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수화상쟁이 일어날 때 감정의 대립이 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금목상쟁이 물질적 충돌이라고 한다면 수화상쟁은 정신적 충돌로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화에너지 확 올라갔다가 수에너지 확 가라앉았다가.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은 한쪽에 극단을 걸으니 그에 대한 반발력이 또 극단으로 다가오더라 같은 거죠. 뭐 상대를 내가 딱 이럴 때 상대가 나 주먹으로 날 날리더라. 뭐 이런 것들 지금 극단적인 거죠. 얌전히 말로 하면은 중간적인 건데. 이 사주는 수화상쟁의 대립을 늘상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지는 오화입니다. 근데 연주는 화에너지고요. 이게 지금 크로스로 겹쳐 있죠. 개축은 그대로 수토에너지로 지금 이 축토는 토 아닙니까? 해자축이기 때문에 이게 축토가 계속 올렸으면 이건 거의 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겨울의 찬설이잖아요. 겨울의 찬설이. 축월의 개수가 떴다라는 것은 이 축토 땅에 찬설이가 올라갔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조우를 맞추기 위해서 화에너지가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사주는 뭡니까? 이렇게는 화에너지고, 개축하고 시주차는 수에너지로 지금 모여 있어서 사주 전체에서 수에너지 계열하고 화에너지 계열이 서로 대치 중인데 축오 원진으로 불안한 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오 원진으로 오화가 축토한테 야, 내가 너 따뜻하게 해줄게. 우리 공존하자. 저 멀리 있는 사화도 사축으로 이렇게 공존하자. 해가지고 지금 수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화에너지가 특별히 강해진다든가 수에너지가 특별히 강해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운을 한번 보죠. 대운이 무오대운입니다. 여름 대운이죠. 근데 올해 경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세운에서 충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불안한 오축탕화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대세운에서 좌우충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대운의 시절인데, 오대운은 상관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가 상관이고, 허가받고 해라 같은 건 정인이에요. 인성은 상관을 보면 나한테 허가받고 해라, 상관은 싫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 두 개가 에너지가 겹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만 깨갱 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분이 좌우충이 벌어진 올해 나 하고 싶은 대로 오화를 펼쳤다가 그만 무시무시한 응징을 당해서 지금 남편 측에서 이혼을 하자, 별거 하자라고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성분께서 자기가 이제 오화를 쓴 거예요. 오화를 썼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다는 소리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싹 다 쏟아버렸는데 이게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더니 상대방도, 그래서 남편 사주를 봤더니 남편은 차분한 정제정관이야. 그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다 기록하고 녹음했다가 싹 다 증거 잡아서 화 하나도 안 내고 이혼소송. 무서운. 이 사주가 감정적으로 폭발을 했는데 남자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너가 선을 넘었다. 우리 가족까지 건드렸다. 나만 건든 게 아니고 우리 가족까지, 특히 내가 존경하는 누구까지 건드렸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이분께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사과를 하면 될까요? 며칠 날 가서 사과를 하면 될까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될까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요, 이거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자, 사주에서 화세력과 수세력이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이게 개수가 용신이에요. 이게 격용신. 개수가 격용신. 근데 그닥 조후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이 오화상관이 조후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개수라고 하는 정인 자격을 따고 이것을 펼치고 말하는 전문직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가 딱 선생님 사주 같죠? 딱 교육 선생님 같은.
개수를 통해서 나는 꾸준히 발전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갑목이 개수를 보고 있으면은 계속 공부, 습득, 자격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나무라는 뜻이고, 겨울에 갑목이, 근데 이게 개수를, 축월의 개수면은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겨울 찬설이기 때문에 내가 따뜻한 상관적 에너지로 이거를 풀어줘야 한다.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딱 어떤 균형이냐면요. 극단의 에너지를 반대의 에너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극단의 에너지를 반대의 에너지로 균형을 맞추는 거.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매운 불닭 먹을 때 엄청나게 단 쿨피스 같이 먹기. 매운 불닭 먹을 때 엄청나게 느끼한 치즈 잔뜩 올려서 토핑해서 먹기. 이게 뭡니까? 극단의 매운맛과 극단의 단맛 또는 극단의 매운맛과 극단의 느끼한 맛을 함께 섞으면 이게 중화가 돼. 비슷한 사례를 들어버릴게요. 악인을 지독한 형벌로 처벌하자. 지독한 악인한테는 지독한 처벌로 평생 햇빛 보지 못하게 하든가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하자. 이게 극단을 극단으로 막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 애들이 인민 사람들을 학살했다. 우리도 북한에 가서 사람 다 죽여버리자. 우리 군인 한 명이 테러범한테 총을 맞아 죽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잡아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야 걔네들이 우리한테 안 까분다. 이게 극단의 에너지를 극단의 에너지로 상쇄해서 중화를 이루는 방법인데 피곤합니다. 극단과 극단이 만나서 중화를 이루는 방식은 정말 피곤해요. 이거를 계속 제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극단의 논리가 강해지면요. 상대방이 저러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거야.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하고 살 거야 같은 에너지 같은 건데 어느 한쪽에서는 점차 줄여나가야 됩니다. 점차 줄여나가야 돼요. 누군가 어느 쪽에서는 용서해야 돼요. 실은 내가 걔한테 징벌을 가할 차례인데 걔를 용서하든가 이만큼 처벌할 걸 요만큼 처벌해서 계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줄여가야 됩니다. 계속 극단을 더 강한 극단으로 맞게 되면요. 정말 인생 피곤합니다. 정말 인생 피곤해요. 남편이 이러니까 나도 이럴 거야 란 말이에요. 정말 피곤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되니까. 근데 지금 올해가 무슨 운이냐면 자년이에요. 자년이면은 봅시다. 올해가 자년 경자년이에요. 금수 기운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금수 기운 잔뜩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해자축 기운이 강해지죠. 해자축 기운이 강한 세운에 내가 오화 터트리면 돼요, 안 돼요? 오화 터트리면은 무자비한 수에너지의 보복이 따릅니다. 그러면 나는 해자축 기운에는 정인답게 살아야 돼. 상관 쓰지 말고. 그러면 이 사주가 뭐야?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자식 나니까 못하게 되더라. 사회에서 직장 다니니까 못하게 되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좀 덜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장 조직에서 돈 버는 일로 써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만 뭔가에 홀려가지고 올해 몇 달 전에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펼쳤다가 극단의 말을 했다가 극단의 지금 대응을 받게 되니 지금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게다가 남편이 녹음까지 다 하고 하니까 법원에 가도 꼼짝없이 내과실이더라. 뭐 이런 상황. 뭐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상대가 풀릴 때까지. 계속 상대한테 접근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우리 풀어봅시다. 그러지 말고. 대신에 내가 반성하고 있다, 자숙하고 있다 하는 말은 상대에게 계속 어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귀찮게 쫓아가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더 싫겠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라. 사실 내년까지는 불안해, 이 사주. 하지만 올해는 고비야. 고비는 넘겼어, 좌우충이니까. 내년에는 냉전으로 가면 돼. 그냥 나 죽었소 하고 나 돈 열심히 벌고 사회일 하고 살게요. 언제 풀릴까? 좌우충이 소통될 때. 언제 풀릴까요? 임목 들어올 때. 그럼 이민년 같을 때. 축오 원지인이나 축오천이 있는 사주들은 임목이 들어오면은 축인 암합, 인호합 하면서 다시 화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호대운 중인데 무호대운 중은 내가 상관을 써야 되는 시기죠. 하지만 무호대운 중에서도 세운으로 이 시기에는 자중해야죠. 이 시기에는. 자, 보자고. 제가 올해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갑오일주 올해는 조신하게 지내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갑오일주 올해가 무슨 운이에요? 천극지충운이잖아요. 천간에 편관이 날라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일지에 오화까지 확 꺼버리잖아. 그냥
원래 갑오일주들이 경금을 안 무서워해요. 경금 날라오라 그래. 내가 오화로 확 찢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경금이 물 한 바가지 갖고 와가지고 네가 오화 쓸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화를 갖다 확 불로 꺼버리고 경금으로 탁 내리 찍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마치 전쟁으로 비유하자면은 미국 쳐들어오라 그래. 우리가 엄청난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비행기 오면 내가 다 요격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이 대레이더 미사일 갖고 와가지고 방공 시스템을 싹 무력화시킨 다음에 폭격기로 그냥 싹 날려버리는 거야. 믿었던 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믿었던 게. 마치 중국이 만리장성 쌓아놓고 야 북방 오랑캐들 오라 그래. 우린 만리장성이 있어. 뭐 그랬는데 걔네들이 만리장성 돌아오는 거야.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야 독일 쳐들어오라 그래. 우린 마지노선이 있어. 그랬더니 독일이 옆 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와 같은 거야. 갑오일주들은 올해 천극지충을 당한다. 오화 조심해서 써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대운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내 시절을 만난 것 같다. 이건 재물활동 하라는 오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주가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오면 요 개수가 막을 수 있거든요. 개수가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무게합이 돼 있어. 지금 현재 무게합이 돼 있으면 요 개수가 이거 살인상생이 잘 안 돼요. 살인상생이 안 돼. 그럼 편관이 그냥 때려. 살인상생이 뭐야? 남편이 화나도 나 용서해 주는 거잖아. 살인상생은. 근데 이게 무게합으로 탁 걸려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올해는 그냥 탁 찍어버렸다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뒤에 간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뒤에 간목 하나 더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이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뒤에 간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나이가 42, 3이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 얼른 가지십시오. 아이가 뒤에 생기면. 근데 사실 이사주는 아이가 생기면 또 좌우충이에요. 이렇게. 아이가 축토하고 자축합을 해가지고 나를 위아래에서 공격을 해. 그럼 이사주가 뭐냐면 자식이 생겨. 자식이 내 편을 안 들어. 여기 편을 들어. 그러면 자식이 나한테 자중하라 그래. 엄마, 좀 성질 좀 내지 말고. 이러면 보통 엄마가 훈장 어르신이 되는 거죠. 자식이 엄마야.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 해. 그렇더라도 이게 좌우충이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아이가 장성을 하면 유학을 보내라. 기숙학교 보내라. 먼 곳으로 보내라. 그러면 자식이 나중에 개수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드러난 사람이 돼서 나한테 효도할 것이다. 같은 내용 같은 거죠. 제가 이 사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를 가진 옆에 있는 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주인데요. 지금 이 사주. 갑오일주에 갑자시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사주 아주 비슷해요. 차이라면은 여기는 축토고 이 사주는 자수라는 거. 여기서 자축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주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주는요. 지금 36된 여성분이시고 이분은 지금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내 안에 수에너지와 화에너지가 공존해. 그랬더니 화에너지로 탁 펼쳤다가 수에너지로 현모양처가 됐다가 화에너지로 어우동이 됐다가 현모양처, 어우동, 현모양처, 어우동. 보통 이런 경우가 그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평상시에는 정인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은 상관성이 드러나는 화끈한 여자구나. 뭐 이럴 수 있는 여자는 뭐죠. 평상시에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갑자기 클럽에 갔더니 이렇게 춤을 잘 췄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자수가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이분은 일찍 결혼하셨어요. 20대 후반에 신묘대운 중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20대 후반에 28 정도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제 지인의 부인인데 이제 제 지인인 제 친구 동생 친구가 2016년도에 저희 이혼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고 상담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이 사주가 2016년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2016년도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금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오화가 계속 때리는 현상들이 들어와요. 오화가 때리는 현상들이 들어오면요. 사주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치 사방이 꽉 조여들어서 꼼짝 못하고 우울증 걸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화가 완전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병신년에 병신년에 재밌는 건 오중 정화, 병정화를 천간으로 올려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식상생재, 재생, 식상생재를 하고 싶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자수라고 하는 현실적 환경이 나를 옥죄고 있어. 그러면 천간에서는 병화가 떴어. 병신년 보세요. 천간에서는 병화가 떠가지고 식상생재를 하고 싶어.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지지에서는 관이 들어와가지고 신자합해가지고 야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마음은 식상생재. 현실은 인성에 옥죄어서 내 불 꺼질 것 같아. 꼼짝도 못할 것 같아. 답답해. 우울증이 도지고 히스테릭이 도져서 병신년에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뿜어댑니다. 남편이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지금 그렇게 나가 돈 벌고 있을 텐데 내가 집에서 부엌대기로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형태로 이때 제가 조언한 게 얼른 아이를 가지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유년에 아이를 가져서 정유년 후반부 양력으로는 을축년 아니 정유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은 가정의 평화가 왔어요. 지금은 가정의 평화가. 이게 일종의 그 처방이죠. 근데 참고로 이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활동 해라 반드시. 왜 사회활동을 해야 되냐면 이 끝에 있는 이분 한번 사주 보세요. 천간에 편재가 들어있는데 쟁재가 걸려있죠. 천간에 편재가 걸려있는데 자 이런 경우 사업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천간에 쟁재 걸려있죠.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될까요? 내 돈 가지고 사업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그럼 이거 가지고 사업해야 돼. 이거나 이거. 이게 내 돈 이게 내 돈 이게 오중 기토를 무토로 올리면 정제 오중 기토가 내 정제잖아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 오중 기토 한 푼 두 푼 모아서 천간에 편재 한꺼번에 확 벌려버리면은 막 겁재가 가져가고 막 내 뒤에서 가져가고 쟁재가 걸리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사주가 25세 대운까지는 천간에 관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쟁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좀 덜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비겁들이 모여